자, 단백질 제제 중요합니다. 이 말이 먹어도 되는 사람, 주의해야 될 사람 두 가지만 있어요. 먹어야 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 여러 가지 육류 단백질이나 또 식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걸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백질이 부족해지지 않습니다. 꼭 단백질제를 먹어야 되는 사람들은 장에서 이 단백질을 흡수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영양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단백질 제제로 보충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 방송을 보는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단백질 제제를 먹는 게 약간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분들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연세가 되면은 관절도 닳고 또 청력도 떨어지고 물론 신장 기능도 감소하지만 요즘은 노화의 화두는 근육의 양, 또 내 근육이 얼마나 튼튼한가. 노화가 되면 근육이 감소합니다. 강도도 감소, 우리가 이거를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근감소증이 너무 이제 심한 분들이 식사를 잘 못한다 하면은 단백질을 보충해 주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수술 후에 회복기 환자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조직이 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백질 성분이 필요합니다. 물론 정상적인 식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단백질 제제까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회복기 환자분들이 식사를 잘 못하고 하신다면 단백질 제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환자가 중요합니다. 식사량이 정말로 부족한 분들, 또 식사를 해도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 예를 들어서 위를 절제를 했거나 만성 위염으로 음식을 드셔도 항상 남들보다 부족해요. 단백질이 많은 고기나 계란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잖아. 이런 경우에는 양이 적고 단백질이 고농도로 농축된 이런 단백질 제제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단백질 보충제가 도움이 될까요? 얘기를 드리면 영양 상태가 안 좋거나 흡수 장애가 있는 분들 단백질 보충제가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단백질 보충제를 이런 분들은 정말 주의해서 드셔야 돼요. 첫 번째, 저한테 맨날 찾아오시는 만성 콩팥병, 신장 기능 감소 환자분들, 단백질 드시는 것도 평상시에 제가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이 환자분들이 보충제까지 해서 단백질을 드신다는 건 전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단백질이 많이 섭취가 되면 단백질 우리 몸에서 쓰레기를 제일 많이 만듭니다. 제가 환자분께 항상 설명드리거든요. 제발 신장이 일 좀 적게 하게 해주세요. 첫 번째, 소금 적게 드세요. 그래야 신장이 일 적게 합니다. 쓸데없는 약 적게 드세요. 그래야 신장이 일을 적게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단백질은 원래는 너무 적게 드시면 영양실조가 오기 때문에 약간만 적게 드세요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환자분들이 일반 단백질은 적게 드시면서 단백질 보충제를 드셔가지고 훨씬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경우들이 요새 많이 있습니다. 자,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면 뭐가 많이 생긴다고요? 신장에서 처리해야 될 쓰레기가 많아지고 신장이 고생을 더합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 환자분들은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단백질 보충제 드시면 안 돼요. 신장 질환 중에서 정말 혈중의 알부민도 떨어지고 단백질이 소변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병들도 있어요. 아니 이런 분들은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혈액에 단백질이 많이 보충되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하고 환자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장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분들은 단지 단백질이 부족해지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단백질이 신장을 빠져나가면서 이 신장 세포들, 조직들을 오히려 손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원래 신장에 필터가 있고 밑에 소변이 나가는 세뇨관이라고 하는 조직들이 있는데 여기는 평상시에 단백질을 이렇게 많이 노출된 적이 없어요. 단백뇨가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나빠진다고 하는 이유는 이 단백뇨가 신장을 더 나쁘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백뇨를 줄이려고 치료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신장 질환들은 단백질을 드셔봤자 금방 빠져나갑니다. 소변으로. 그러면서 오히려 신장에 더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많이 드시는 분은 없겠지만 전혀 도움은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경우입니다. 간경화 환자, 중증 간질환 환자. 간경화가 있고 간질환이 있으면 간에서 단백질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단백질을 먹으면, 특히 알부민을 먹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하고 환자분들이
여쭤보세요.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면 단백질이 분해가 돼서 아미노산도 쓰고 이러면서 암모니아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우리 몸에 간은 해독하는 거죠. 간 나쁜 분들은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면 이 단백질이 암모니아를 많이 생성해서 간성 혼수라고 들어보셨죠? 간경 환자 갑자기 의식 잃고 떨어지는 거. 물론 간 질환 환자, 간경 환자가 양질의 좋은 단백질을 부족하지 않게 섭취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양질의 식사를 함으로써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게 하고, 그 중에 정말로 일부 환자분들, 식이 섭취가 안 되는 분들은 그때는 이제 알부민 같은 거를 섭취를 하는 게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간이 너무 안 좋은 환자분이 단백질 보충제를 너무 많이 드시거나 또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간성 혼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쌤하고 상의해서 적절한 양의 단백질을 맞게 섭취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선천성으로 대사질환 환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사질환 환자는 당대사도 이렇게 장애가 있는 선천성 질환도 있고, 또 지질대사가 안 되는 환자도 있는데, 특정 아미노산이 분해가 안 되는 분들도 많아요.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되는 게 아미노산이거든요. 근데 이런 아미노산을 분해를 잘 못하는 질환에 있는 분들은 특정 단백질 아미노산들을 섭취를 하면 안 돼서 저희가 그런 아미노산들을 조합을 잘해서 보충을 해드리는 것들을 하는데, 단백질 제제나 알부민을 드시거나 하면 이게 특정 아미노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분해가 돼서 여러 아미노산이 나와서 해가 되는 아미노산 농도가 올라가서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가 정말로 붓는 환자예요. 붓는 환자분들은 몸에 소금이 많아서 붓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소금을 적게 드셔야 돼요. 근데 단백질 제제나 알부민 제제를 드시면 이런 제제들은 기본적으로 맛없으면 못 먹어요. 그래서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이 소금이 들어있는 단백질 제제, 알부민 제제들을 많이 드시면 알부민이나 단백질은 효과가 별로 없는데 부종에 같이 섭취한 소금이 몸을 더 붓게 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종 환자가 단백질 제제를 섭취하는 것들도 역시 제가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나이 드시면 근육이 감소하니까 이 근육을 보충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고령자가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는 걸 주의해야지? 여기에 일장일단이 있어요. 단백질 제제를 보충을 하면 근육이 덜 빠지고 이런 건 좋아요.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근육만 줄었을까요? 신장 기능도 떨어지고 소화력도 떨어져 있죠. 그래서 신장 기능 문제 없고 소화력도 괜찮은 분들은 단백질 제제를 드셔도 별 문제가 없는데, 단백질 제제 많이 드시면 꼭 설사가 나옵니다. 소화가 안 되는 분들한테는. 또 신장이 나쁜 환자분들은 요독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고령자 환자분들이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단백질 제제를 섭취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환자 상태에 따라서 신장 기능이나 소화력이 너무 떨어진 분들은 오히려 피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